우리가 상담을 하건 치료를 하건 강의를 하건 뭘 하건 간에 가장 먼저 습득을 해야 될 게 바로 래퍼의 기술이에요. 래퍼. 래퍼의 달인이 되면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래퍼의 달인이 된다면은 조금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듭니다. 한번 잘 봐봐요. 그 뭐 성공의 85%는 인간관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링컨 미국의 링컨 대통령 비문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아세요? 자,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여기 잠들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여기 잠들다. 막 이런 비문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여기 잠들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힘이 뭐냐 이거죠. 자, 가장 큰 도둑, 자, 가장 위대한 도둑놈은 누구일까요? 도둑놈. 자, 도둑이 있잖아요. 뭐 기금속을 훔치는 도둑도 있고, 뭐 돈을 훔치는 도둑도 있고, 뭐 여러 도둑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가장 탁월한 도둑은 누구일까요? 마음을 훔치는 도둑?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마음을 훔치는 도둑.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 특히 이제 약사님처럼 이렇게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강의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이 자연치유 건강에 대한 그런 기술 노하우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술 노하우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기술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감히 그냥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돈을 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냥 얼마가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도 있죠. 내 손에 한 푼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래퍼의 기술만 갖고 있다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몇십억 빚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래퍼의 기술을 갖고 있다면은 언제든지 그 빚을 다 갚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저는 감히 래퍼의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NLP를 가르치고 또 체면 치료를 하고 뭐 스피치 교육을 시키고 이제 20년 이상 계속 하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래퍼인데 이 래퍼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빠르게 습득을 하고 빠르게 또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키고 또 이제 자기가 배운 것을 돈으로 연결시키고 이거 너무 잘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래퍼 기술이 되지 않는 사람은 뭐 똑같은 뭐 NLP나 체면이나 뭐 고급 기술을 배워도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걸 저랑 같이 한번 쭉 습득을 좀 시켜보고 이미 잘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성공의 날개를 한번 달아보자 말씀드립니다. 뭐 교재 보면 이제 이 변화의 논리와 메커니즘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화면하고 이제 교재를 같이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 한 장에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뭐 치료일 수도 있고 상담일 수도 있고 뭐 영업일 수도 있고 또 학습 공부를 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행동 변화를 이끄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는 총칭 뭐라고 합니까? 바로 변화라고 하죠. 변화. 우리는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죠. 자, 당신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묻는다면은 자, 나는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변화를 이끄는 사람. 그렇죠.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타로 상담을 하건 사주 상담을 하건 체면 상담을 하건 건강 상담을 하건 이거 다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죠. 네. 우리는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럼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바로 상대방을 내 영향끝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마치 이런 거죠. 자석이 철을 끌고 가려면 자석이 철을 자기장 안에 끌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철이 일단 자기장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자석은 철을 어디든지 끌고 갈 수 있죠. 네. 근데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자석이 철을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끌고 갈 수가 없어. 네. 자,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약사님이 지금 너무너무 좋은 어떤 건강 자연치유에 대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 고객이 내담자가 내 영향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 자기장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내 기술을 전파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뭐 유이담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너무너무 뛰어나신데요. 제가 보니까 너무 탁월하신데 이
타로라든지 뭐 사주라든지 정말 뭐 너무 탁월하잖아요. 근데 그런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내 자기장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끌고 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자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자석이고 내 남자나 고객은 철이다. 그러면 자석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철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자석이 철 가까이로 다가가야 되느냐? 어느 쪽이죠? 자석이 철 가까이로 다가가야지. 다가가서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맞아요? 네. 이 원리 이해됩니까? 네. 이게 바로 이제 영양권 안에 상대방을 들어오게 만드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트랜스라는 거예요. 트랜스. 자, 상대방이 트랜스에 들어가면 내 영양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트랜스. 이 트랜스를 오늘 뭐 많이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우리 약사님도 트랜스를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우리 뭐 대화 기술도 결국 트랜스를 위한 겁니다. 상대방이 트랜스에 들어갔을 때에 내 영향력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트랜스는 뭐냐 이거지. 트랜스의 다른 이름은 바로 래퍼라는 거예요. 트랜스의 다른 이름은 바로 래퍼라는 거예요. 래퍼 형성이 되면 트랜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래퍼는 쉽게 말하면 이제 친밀감. 제가 친밀감의 마술이라고 했죠. 친밀감. 믿고 신뢰하는 상태. 믿고 신뢰하는 상태. 마음을 허용하는 상태. 푹 빠져드는 상태. 우리 이제 연애를 한 다음에 뿅 간 상태. 네. 눈에 콩깍지가 낀 상태. 네. 정신 불감증의 상태. 뭐 제가 여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총칭이 바로 이제 래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쏙 빨려 들어가는 거죠. 뭐 강의 들을 때 그 강의에 쏙 빨려 들어간다면 그 래퍼 형성이 된 거죠. 그죠? 뭐 상담할 때 그 상담에 쏙 빨려 들어갔다. 뭐 래퍼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래퍼, 트랜스, 체면 이거는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쏙 빨려들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빨리 친해지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마음을 허용하도록 만들까?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까? 내 말에 집중하게 만들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래퍼를 보니까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래퍼 형성을 위해서 지금 자,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자, 집중. 따라합니다. 집중. 집중, 그다음에 편안함. 편안함, 편안함의 다른 이름은 이제 이완이에요. 이완. 자, 이완. 시작. 이완, 그다음 믿음, 신뢰. 믿음, 신뢰. 그래서 오늘 용어를 집중, 편안함, 믿음, 신뢰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은 편안한 느낌을 갖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은 믿고 신뢰하게 만들지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은 래퍼 형식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 신뢰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할까요? 자, 비슷한 사람. 그쵸, 비슷한 사람,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실험을 해봤어요. 믿음, 신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 실험을 해봤어요. 자, A 집단은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직업도 비슷하고, 또 성별도 비슷하고, 이게 비슷한 사람이 A군이고, B군은 뭐냐면은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차이점이 많은 팀이 이제 B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 A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서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오늘 급하게 부산을 내려가야 돼요. 네. 돈이 1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부산에 갔다 와서 꼭 갚아드릴 테니까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자, B군에게도 같이 가서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급하게 부산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다녀와서 급하니까 빨리 다녀와서 제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 물론 A군, B군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네. 네. 아는 사람인데 A군은 공통점이 많고 B군은 공통점이 없는 차이점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돈을 빌려주는 확률이 어떻게 됐을까를 보니까요. A군의 공통점이 많은 팀은 거의 7, 80%가 돈을 다 빌려줬는데 B군의 차이점이 많은 팀은 20%, 30%만 돈을 빌려주더라는 이야기죠. 큰 돈도 아닌데. 자, 이게 뭐냐면은 공통점이 많으면은 믿음 신뢰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뒤에 오늘 공부를 하겠지만 믿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통점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공통점을 어떻게 많게 만들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자, 화제. 대화의 화제가 공통점이 많으면 좋겠죠. 뭐 여행 이야기, 뭐 같은 고등학교 생활, 뭐 어떤 남자는 군대 생활, 뭐 여자는
뭐 쇼핑, 뭐 요리, 뭐 그렇게 이제 공통적인 화제가 되면은 뭐 믿음 신뢰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죠. 이런 대화도 중요하고요. 또 나중에 이제 어 서술어란을 배우게 되는데 뭐 시각적으로 말을 하고 청각적으로 말을 하고 신체 감각적으로 말을 하고 이게 이 감각의 언어가 있어요. 상대방이 시각형이라면 나도 시각적으로 말을 하고 상대방이 청각형이라면 나도 청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체 감각형이면 신체 감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감각이 뭐죠? 시각이요. 시각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죠? 아,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듣기에도 그래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도 시각이니까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뒤에서 이제 확실히 공부를 하는데 미리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느낌은 잘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감각이 뭐죠? 제 느낌은 잘 될 것 같은데요. 체감각. 신체 감각이죠. 네.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느낌도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제 느낌도 그래요. 이건 느낌도 그래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이제 그 감각의 일치, 감각의 일치. 감각으로. 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우리가 말을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는 구조도 중요하다. 구조. 돌직구를 던지면 나도 돌직구를 해야 되지만은 언어주로 이야기하면 나도 언어주로 이야기해야 되고 뭐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면 나도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 저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언어적인 표현이죠. 되게 예를 들어 돌직구를 하면 저는 일이 잘 안 돼요. 네, 돌려서 얘기해서. 근데 이게 근데 아 저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언어주로 이야기했는데 아 그럼 일이 잘 될 거예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겠죠. 그렇죠. 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있는 것 같아요 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다른 골목이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문이 열리겠네요. 아우 그러면은 그거 저기 드릴 뚫고 이제 그- 지나가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저기 놓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이건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 이것도 언어적이잖아, 언어적. 예.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언어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말의 구조가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의 구조가. 공통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통점이라는 게 꼭 뭐 피부가 같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이거만 공통점이 아니라 말을 하는 구조도 공통점이 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비언어적으로 본다면 뒤에 또 하겠지만 같은 눈빛에 같은 표정에 같은 호흡에 같은 자세에 같은 몸 동작에 이걸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뭐 매칭, 미러링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매칭, 일치시키기, 그걸 반응하기. 또는 자 예를 들어서 눈을 깜빡일 때 나는 고개를 까딱인다. 우리 약사님 눈을 깜빡여요. 그럼 저는 고개를 까딱해요. 눈 깜빡일 때 고개를 까딱거려. 눈 깜빡이만 고개 까딱이는 것을 일치시켜 주는 거지 이렇게. 이걸 이제 교차 반응하기라고 그래. 교차 반응하기. 뭐 체면 걸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체면 걸 때. 자 여기를 바라보는 동안에 눈동자가 따가워집니다. 눈가 앞으로 무거워집니다. 눈이 깜빡 깜빡 깜빡이면서 이제는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감고 싶은 느낌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이 깜빡일 때마다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깜빡 깜빡 이런 거지. 어때요 그러면은? 깜빡이는 거하고 눈 그 고개 까딱거리는 게 이게 어떻게 돼요? 일치되죠. 일치가 되잖아요. 이걸 이제 교차 반응하기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내담자는 왜 내가 눈을 감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체면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체면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게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점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내용 언어만 일치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언어의 구조 또는 비언어적인 표현 심지어 이제 목소리도 목소리 상대방 목소리에 일치시켜서 크게 작게 빠르게 느리게 뭐 톤도 하이톤 중간톤 낮은톤 이렇게 이제 톤을 맞춰주는 거 요게 다 이제 공통점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믿음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지. 믿음 신뢰도가 높아지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바로 레퍼런스 되고 트랜스에 들어간다. 트랜스. 체면 그런 거 너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걸 이제 마술적으로 써야 돼. 마술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체면적인 라포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가지고는 절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언어적으로 체면적인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그 힘을 갖는다면은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는 게 네. 아주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냐면은 편안함을 그럼 어떻게 느끼게 만드느냐? 여러분들 어떤 상태에서 편안하죠?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할 때 편안해요. 나를 수용 존중해 줄 때 편안해요. 수용하고 존중해 줄 때가 편안하죠. 수용 존중해 주고 내 말에 공감해 주고 내 말을 귀담아 들어 주고 그럴 때 편안하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기본인데요. 바로 수용 존중 공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 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그 이야기에 공감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귀담아 들어주는 거죠. 네. 자, 마음의 편을 들어주고 뭐 공감적 경청이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편안하게 긴장이 풀리고 자 이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몸의 긴장을 풀으라고 이제 체면 유도를 해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이제 수용 존중 공감형 대화를 할 때 사람은 편안해지고 이완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냥 체면을 두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 너무 편안함을 느낀 적 있죠. 있어요. 막 그 어떤 이야기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냥 편안하고 그 자리에 그냥 1시간,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그죠? 네. 바로 그게 이제 뭐 존중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집중이라는 겁니다. 집중. 어떨 때 집중할까요? 자, 나한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집중이 돼요.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집중이 돼요.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죠. 네. 관심 있는 분야. 그래서 이제 데일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를 낚시를 잡을 때 낚시 미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해요. 나는 딸기를 좋아해. 내가 딸기를 좋아한다고 딸기를 미끼로 쓸까? 아니면 나는 지렁이가 싫지만 지렁이를 미끼로 쓸까? 지렁이를 미끼로 써야만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지렁이 미끼 써야만 낚시가 된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내담자와 대화를 하는 것도 낚시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마음을 낚는 거니까. 낚는 거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나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담자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눈치가 빠르고 이 민감성이 뛰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내담자 대화하면서 이 내담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자, 밀턴 에릭슨 같은 경우에 좋은 예가 뭐냐면은 글자를 모르는 어떤 소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로부터 우리 아들에게 제발 영어 알파벳을 가르쳐 주세요. 글자를 읽고 쓰게끔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렇게 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 이 아들이 글자는 모르는데 낚시에 관심이 많아. 낚시. 자기 아버지랑 낚시터를 다니면서 막 그 지도를 보면서 낚시터에 대해서는 글자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명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밀턴 에릭슨 입장이라면 어떻게 그 글자를 읽게 할까요? 처음부터 낚시에 관한 걸로 해서 가르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하고 친해지면서 너 낚시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이왕이면 이 낚시터의 지명을 글자로 쓸 수 있으면 어떨까? 다른 사람한테 이 글자를 써서 이 낚시터가 너무나 정말 유명한 장소라는 걸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낚시터의 지명을 글로 쓰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이주일 하다 보니까 낚시터의 모든 지명을 알파벳으로 다 쓰게 됐어. 그 과정에서 알파벳을 그냥 다 익히더라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 그 내담자의 관심 흥미 분야를 활용을 했어.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변화를 이끌었다는 거입니다. 여기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체면을 걸 때도 이제 같은 맥락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체면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자 우리는 미리 사전 상담을 할 필요가 있죠.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산이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체면 유도를 할 때 뭐 산길 또는 뭐 산에서 내려오는 이런 기쁨성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바다를 상상하면서 뭐 바다에 모래사장을 산책하도록 이끄는 게 좋을까? 산길이요. 그런 거죠. 시냇물 소리처럼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 그래서 체면을 유도할 때도 이 집중도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인데 그 내담자가 관심 있고 흥미를 갖고 있는 그런 좋아하는 장소라든지 좋아하는 꽃이라든지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사람, 과거에 좋았던 경험 이런 걸 상상하게 만들면은 체면은 빨리 들어갈까요? 늦게 들어갈까요? 빨리 들어가죠. 빨리 들어가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통 체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뭐 어디 갔어? 펜줄림 가지고 이제 여기를 바라보세요. 여기를 바라보는 동안에 눈동자가 따가워집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세면 형태란 말이에요. 예. 이게 펜줄륨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관심 흥미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그 형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내담자가 산을 좋아해. 아, 선생님 어떤 산 좋아하세요? 뭐 지리산 좋아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잠깐 눈을 감고 지리산 진앙봉에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리산 진앙봉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숫자 10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세어 내려갈 때, 자, 지리산 진앙봉에서 들판까지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깊은 체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유도를 했어. 예. 펜줄륨 갖고 하는 게 좋을까요? 산을 갖고 하는 게 좋을까요? 산을 갖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뭘 예를 계속 들었는데 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어떤 내담자의 관심 흥미 분야에 집중을 하게 만들면 집중도가 높아지고 집중도가 높아지면은 빠르게 래퍼 형성이 되면서 빠르게 트랜스에 들어간다. 트랜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자, 내 영양권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빠르게 그 사람을 치료나 변화 작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가 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이 한 페이지를 이해를 해버리면은 지금 나머지는 뭐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거야, 가지치기. 자, 여기에서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레포는. 오케이. 잘 따라오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보겠습니다.